저희가 금년도에 대한농정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하는 말씀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익히 들으신 바이시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그 큰 문제로서 불신과 불통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역량들을 잘 이렇게 추스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저 무조건 반대를 하거나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합의를 좀 보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진보적인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여야 새칭 장사가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라는 그런 이제 거창한 제목을 좀 이제 잡아봤습니다. 사실 그런 꿈들을 올해 꿔오기도 했고요. 여기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사회, 그 앞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드릴 말씀은 우리 현재가 지금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저는 변화에 대한 요구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앞서 막셀 교수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한 줌도 안 되는 거대 기업들의 횡포, 라면 횡포, 대단히 낮은 그 가격 수준을 용인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기 정책들을 뜯어고치는 이 체제가 정상인가라고 하는 것이 막셀 교수의 이제 지적이고요. 그것은 잘못됐다. 그런데 유럽 사회는 다 인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나 등등의 몇몇 지배 과도 체제들이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 터진 것이 08년의 세계 금융위기이고 지금 이제 점령하라 이런 거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어진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바꿔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어떤 그 개혁 혁신의 방향을 키워드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협동과 공생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예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차원으로 봅니다. 하나는 국가 차원의 변화들이 한편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은 국가가 아닌 시민이 나서서 새롭게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양태들이 있다. 첫 번째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그 변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예시를 한다면 유럽 사회가 유럽 2020이라고 하던 2010년도 그런 비전 설정을 통해서 4대 전략들을 예시했습니다. 기본 키워드는 지속 가능하고 이게 지금 이 통합 성장이 아니고요. 포용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설명드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의 일자리를 박탈하거나 빈곤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두 가지 축은 스마트 성장, 핵심의 내용은 혁신입니다. 지금 모 후보가 얘기하는 그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하는 이런 전략을 앞세워서 열심히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른 한편에 있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컬 푸드라든지 CSA, 코하우징, 에너지 자리 이런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이 활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지금 개념화 중인데 재지역화라고 리로컬리제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의 세계화에 대한 탈세계화를 위한 밑으로부터의 시민들의 자율적 운동을 탈지역화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결국은 세계적으로 이런 변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죠. 이 지속가능한 사회에 있어서는 제가 농업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진짜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농업이 결여된 지속가능한 사회는 없다라는 거죠. 농업이 기본적으로 먹거리의 기본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구 생태계에 가장 많은 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그 농업이 망가지면 사회 지속 가능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9억의 기하자들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브라질을 남벌하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남의 일이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모든 것이 그런 새로운 어떤 그 농업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얘기 자체가 생태계의 허용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분배도 하고 성장도 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태계를 다치게 하는 환경을 해하는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환경 농업 이런 겁니다. 이미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적인 어떤 그 생산 시스템은 환경 약탈적 시스템이라고 저는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녹색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은 고투입의 환경 약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고투입의 그런 농법들이 완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환경 오염형 농법이 지배적이다라고 일단 저는 정의를 하고요. 그것이 화학 비료와 농약이라고 하는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아마 두 가지쯤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처럼 문제가 안 될 경우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우리 최근에 농가 소득, 농업 소득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은 우리 경연비 구조가 우리 투입 구조가 완전히 화석 연료형으로 고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의 석유값이 올라가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경연비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국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경연비가 올라가면 농업 소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소득 보전이라는 형태로 돈을 부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라는 것이죠. 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바꾸는 것, 그것은 결국은 농업농촌 내부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최대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관점들이 중요할 것이고요. 우리 농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원한다 한다면 저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각성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어려운 산업이기 때문에 소득 보전을 하자 그런 주장은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잘못된 소비 패턴, 잘못된 식생활에 대한 반성이 없으면 우리 농업 나아가선 자기 스스로의 행복, 먹을거리 행복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각성된 소비와 각성된 생산자, 이른바 농업의 공익을 인식하는 사람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직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이 바로 그런 걸 보장하는 것이 다원적 기능이 발휘되는 농업입니다. 깨끗한 농업을 기본으로 깔고 안전한 농산물을 주게 되면 그것 먹거리의 안전, 안심, 안정이 보장돼야 소비자는 돈을 낼 것이고 그리고 이 생산자들은 거기에 대한 공익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원순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농업을 해야 서로 간에 뭔가 합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몇 가지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정책 계획 단계부터 민간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라. 94년 농발이 그 이후에 농특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문제들은 범정부 차원의 문제가 대단히 많아졌다. 농업만이 아니고 식품, 농촌, 복지 이런 거는 농식품부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이냐? 중앙 단위의 컨트롤 타워, 중앙에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센터 이런 기능들을 사고해야 된다. 언제까지 부처 간에 밥그릇 싸움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이고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지속 가능한 사회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축으로서 농업 농촌의 가치가 재인식되는, 그래서 농의 가치가 농이 바로 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라는 저희가 슬로건을 강조하는 바이고요. 그것을 크게 요약하면 앞으로 푸드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로 서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농촌 환경, 자연 환경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목표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의지 하나만 투합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이 제기하는 이제 문제들도 아마도 전문가들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미흡하고 어설픈 게 많습니다. 전문가들께서 이런 부분을
올바로 지적을 하고 때로는 격려해주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우리가 같이 논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좀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예, 오후 세션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